삼전닉스란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양대 대장주인데 이 성과급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또 이 삼전닉스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참 국민들로 하여금 배도 아프면서도 참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 한번 봐보겠는데요. 지금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보니까 뭐 성과급 잔치 진짜 잔치고 로또급 성과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워낙 회사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한번 얘기 보시면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어저께 그 파업을 했어요. 어저께 노조에서 투쟁 결의 투쟁을 했는데 그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영업이익의 10%,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래서 올해 영업 추정이익이 300조입니다. 300조. 대한민국이 1년 예산이 730조입니다. 대략. 지금 800조가 넘어가는데. 왜냐면 벌써 1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50몇 조였거든요. 근데 이 한 분기만 1분기 만에 그걸 돌파를 해가지고 추정 이익이 올해 300조인데 그럼 성과급이 45조 규모예요. 15% 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삼성전자 연간 급여 총액이 19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성과급이 아니라 작년에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이 다 해서 보니까 19조 8천억 원이 됐어요. 근데 성과급이 45조예요. 이대로 주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니 월급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성과급이. 이대로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에 4배가 넘는 7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는다. 지금 노조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는 그렇게 15%까지는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청년 우리 두 분 다 세 분 다 청년 세대잖아요. 어찌 보면 뭐 정치권에서 다 청년이야. 애매하죠. 네. 45 전에는 다 청년이니까. 저도 벌써 37. 진짜 우리 권현서 소장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 3전 이 성과급에 대한 투쟁. 일단 저는 성과급이라는 거를 공무원 생활할 때 받아봤었고 네. 이제 이게 사실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성과급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 생활에는 딱 등급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SS 아니면 A, B, C. 근데 되게 이제 돌아가면서 받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이 중요한데 이렇게 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만 해도 이 취업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를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를 가시는 분들보다는 의대나 아니면 뭐 다른 더 돈 많이 버는 곳을 선호하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우리도 좀 잘 나가야지 더 반도체에 더 좋은 후배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렇게 잘 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접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노조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초기업 노조예요. 초기업 노조.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초기업 노조 기업을 앞서간다는 건가? 뭐 이해는 안 됐지만 이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 상한선을 이제 없애달라라는 거잖아요. 성과급 상한선을. 근데 이미 삼성전자에서 협상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10%를 주겠고 특별수당까지 챙겨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게 3가지라고 하는데 노동과 기술과 그리고 자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입된 자본력인데 그동안은 계속 기술력하고 자본력하고 투입만 되었지 어떤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올해 이러한 성과도 예측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이제 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노조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국가가 세 국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처음에 다 대한민국에 온대요. 1순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저희 어렵습니다 하면 가는 데가 대만이래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대만이 또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체할 그 전 세계적인 시장은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의 너무 과도한 요구들로 인해서 이제 막 꽃 피어나는 반도체 시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금 거꾸라진다고 하면 저는 이게 바로 노사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살아야 그래야지 노조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앞으로 곧 피어나는 반도체 시장을 위해서는 조금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우리 근데 무서운 제가 얘기를 생각했을 보기에? 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노조가 요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죽을 네. 맛이죠. 이거 들어줄 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정말 괜찮게 되고 있는 걸 넘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이닉스하고 비교가 돼서 이분들이 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이닉스의 예시를 보자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에서 그 당시 하이닉스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짜 아주 사람 몸을 갈아서 일을 시키는데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어.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요. 출산휴가도 다 취소를 해버려요. 맞아요. 차라리 내가 그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몸을 가지고라도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우리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금이라는 이 인센티브가 뽑아내는 생산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야 우리가 수익 많이 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줄 수 없어. 이 맛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 화랑기에 탄 거예요. 이 타이밍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노를 젓는 이 노꾼들이 어떨 때 가장 신나갖고 노를 절겠는가. 옆에 있는 하이닉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성이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 어떤 이공계 천시라는 문화가 아직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맞아요. 맥락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결론은 뭐냐 문과가 가지고 혹은 이공계에서는 의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더 벌 수 있고 더 사회적인 인식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던 건데 이제 우리 이공계도 제대로 취업하면은 억대 성과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무슨 어거지로 뭐 전체유지 국가처럼 야 거기에 인재들 가 다른 데 다 막아버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과금 팍팍 줘버리면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노조가 예를 들면 뭐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지금 잘 되고 있는 방향이 찬물을 끼우는 방향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협상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게 사측에도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식 투자의 고수이신 신조 부대표님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파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자신의 삶에 무언가 큰 위협이 닥쳤을 경우에 그럴 적에나 하는 게 파업이지. 지금 받는 그 임금은 임금대로 받고 이거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옆에 하이닉스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만 지금 화랑기에 탄 이 상황만 겪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반도체 화랑기가 뭐 3년에서 뭐 최대 5년까지 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럼 5년 뒤에 삼성전자는 또 무엇을 먹고 살 거죠?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이 일반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였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됐든 이건희 회장이 부인 빼고 다 바꿔라 이런 혁신적인 자세로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한 그 반도체 주력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수익을 거둬도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 고민을 하면서 미래의 대체 산업을 또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우리끼리 나눠 갖기보다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기업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의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진대재전 정통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성과급을 안 준다고 파업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업하는 거 봤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 경우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봅니다. 돈을 안 주는 거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원래 우리 역사적으로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들,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이 숙련공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파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러다이트 운동이 당시 영국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한번 보호하자 그랬지만 그것이 지금 백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파업이 자칫 잘못하면 향후에 역사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근데 러다이트 운동은 너무 간 게 그거는 그 업종이 발전한 생산수단을 파괴한 거고 이거는 성과급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성과급을 올려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게 쭉 잘 돼야 그 성과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러다이트 운동에 빗대는 건 완전 잘못된 예시고 그리고 얘기하신 바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잘 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과급 협상이 전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성과급은 나중돼 가지고 잘 안 되면 안 준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떤 기본급을 올려달라든가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강성노조들처럼 뭐 자기들의 채용을 고용을 보장하고 그리고 뭐 자식 때까지 무슨 뭐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더 달라는 건 반대로 회사가 잘 안 되면 못 받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거는 다른 파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이 자유시장 경제에 좀 맞는 방향으로 가는 요구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영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삼성전자 손해 볼 때는 뱉어낼 것인가 근로자들이 뭐 아니 실제로 성과급은 손해를 보면 못 받잖아요. 아니 네. 아니니까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뭐 돼지도금통에 배를 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써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과도하게 너무 지금 나눠 가지자라고 할 필요까지 있나요? 왜냐하면 더 크게 만들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